음식의 진실과 편견 5편. 생선, 수은 정말 위험할까? 안녕하세요. 음식은 평생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때로는 오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굳건히 믿어왔던 음식 속 이야기를 차근차근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때로는 유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음식의 진실과 편견 그 5번째 시간. 오늘은 바로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바다의 선물 생선 이야기입니다. 혹시 생선, 수은 때문에 정말 위험한가? 라는 궁금증이나 혹시 모를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고등어, 갈치, 삼치, 심지어 맛있는 참치까지 생각만 해도 입안 가득 군침이 도는 생선들. 그런데 이 몸에 좋다는 맛있는 생선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에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는 소문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러한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심스러워 하실 텐데요. 과연 생선이 정말 수은 덩어리라서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근거 없는 오해일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고 미묘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지금 바로 생선과 수은에 대한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생선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이자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이죠? 오메가3, 지방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DHA, EPA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뇌 발달에도 탁월한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엄청난 효과를 보여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귀한 생선에 바로 수은이라는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두려운 녀석이 몰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체 이 수은이라는 물질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상당 부분은 우리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광물을 무분별하게 채굴하는 과정에서 수은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이 수은이 비를 타고 대기와 강을 거쳐 결국은 드넓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다로 들어간 수은이 그냥 단순한 수은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의 미생물들이 이 수은을 메틸수은이라는 기존 수은보다 훨씬 더 독성 강한 형태로 교묘하게 변환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변환된 메틸수은이 플랑크톤, 해조류를 시작으로 작은 물고기에게 흡수되고 그 작은 물고기를 먹은 조금 더 큰 물고기에게 그리고 또 그 물고기를 먹은 더 큰 물고기에게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의 계단을 차근차근 타고 올라가면서 점점 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농축되는 거예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더 거대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한 대형 어류일수록 체내에 메틸수은이 엄청난 양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참치, 황새치, 그리고 상어 같은 바다의 포식자들이 바로 이런 대형 어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메틸수은이 만약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바로 신경 독성입니다. 메틸수은은 우리 인간의 뇌와 중추신경계에 아주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섬세한 신경계 발달에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농도의 메틸수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시각기능 저하, 청력 손상, 언어장애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운동 능력 저하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뇌나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문제를 마냥 가볍게 여기거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기를 품고 계신 임산부 여러분.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메틸수은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사산이나 심각한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섬뜩한 연구 결과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이시거나 혹은 임신을 간절히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생선 섭취에 더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맛있는 생선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생선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영양학적 가치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식재료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똑똑하고 현명하게 생선을 먹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그럼 2025년 최신 기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맛있는 생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떤 종류의 생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수은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선은 가급적 피하거나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상어, 황새치, 그리고 참치 중에서도 특히 크고 깊은 바다에 사는 눈다랑어나 황다랑어 같은 대형 참치, 그리고 옥돔처럼 심해에 서식하는 어류는 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럼 어떤 생선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냐고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친숙한 생선들, 예를 들면 고등어, 갈치, 꽁치, 광어, 조기, 명태, 그리고 삼치 같은 일반 어류들은 비교적 수은 함량이 낮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치 통조림에 주로 들어가는 가다랑어는 심해성 대형 참치보다는 수은 함량이 현저히 낮으니 통조림 참치 섭취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새우, 연어, 메기 등을 안전한 생선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절한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일반 성인의 경우 일반 어류는 일주일에 최대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적당하다고 권장됩니다. 한 번에 왕창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가임 여성분들은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치, 황새치 같은 심해성 어류는 주 1회에 100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 어류 또한 너무 과도하게 드시기보다는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어떨까요? 3세에서 6세 아이들은 일반 어류와 참치, 통조림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총 75g 정도, 7세에서 10세 아이들은 125g 정도가 권장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아이들도 충분히 맛있게 생선을 즐기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단과 더불어 적절한 생선 섭취는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생선을 직접 조리할 때도 아주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수은이나 다른 해로운 오염물질은 주로 생선의 지방이 많은 부위나 내장 기관에 농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생선 껍질, 기름기 많은 부위, 내장, 그리고 알 같은 부위는 꼼꼼하게 제거하고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해서 드시면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선을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방법.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생선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수은을 비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브라질 너트, 다양한 곡물, 견과류, 버섯 등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들을 평소 식단에 함께 포함시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가족이나 친구가 직접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선물 받거나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생선의 종류와 섭취 빈도를 꼭 확인하고 만약 해당 생선에 대한 공식적인 권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생선은 그날 단 한 번만 섭취하고 그 주에는 다른 생선을 드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현재 한국인의 식품 섭취를 통한 수은 섭취량은 다행히도 대체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중 어패류를 통한 수은 섭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 우리가 마냥 방심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더불어 최근 연구에서는 해류 순환 때문에 심해 깊숙이 쌓여있던 수은이 표층으로 다시 올라와 어류에 축적될 수 있다는 다소 우려스러운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수출되는 수산물에서 수은 검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생선 섭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정말 우리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지만 수은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선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생선을 먹을지 현명하게 가려 먹고 적정량을 지켜 먹는 지혜와 균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인 생선 속에 숨겨진 수은의 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선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조건 위험하다거나 무조건 괜찮다는 흑백 논리적인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정확한 과학적 정보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결국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매일 접하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달걀 흰자와 노른자, 과연 무엇이 우리 몸에 더 좋을까? 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달걀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을 아주 재미있고 쉽게 파헤쳐 드릴 테니 다음 편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